16세기 스코틀랜드, 안개 자욱한 해안가에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기이한 전설이 존재합니다. 25년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당대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적 문서에 기반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기록과 학술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 봅니다. 과거 스코틀랜드 사회가 어떻게 주변부 집단을 인식했는지, 그 시대의 편견과 두려움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탐구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닌 사회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는 중앙 권력이 약했고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과 고립된 공동체에서는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기록들은 종종 과장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문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당시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 시족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지방 영주들은 각자의 영토를 독자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법 집행의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여행자들은 위험한 길을 지나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많은 이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사회적 불안정은 다양한 전설과 괴담을 낳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당시 스코틀랜드 사회는 타자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시와 떠돌이 집단,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박물관학 연구는 스코틀랜드 집시와 여행자 공동체가 식민주의적 차별을 받았음을 밝혀냅니다. 제임스 맥퍼슨이라는 집시가 1700년 밴프에서 처형된 사례는 이러한 차별을 보여줍니다. 단지 이집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특정 집단을 배제했는지 증명합니다. 16세기 초 에어셔 지역의 한 해안 동굴에서 비정상적인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역사 문헌은 이 집단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발전시켰다고 전합니다. 이들은 주류 사회와 단절된 채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 고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굴이라는 은밀한 거주지는 외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의 존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서 여행자들의 실종 사건이 빈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발적이던 실종 사건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역 사회의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지방 당국은 이 사건들을 연결하지 못했고 각각의 사건을 우연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통신과 기록 체계의 미비함이 패턴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이 미스터리는 지역 민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해안가를 피하고 혼자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문헌 자료는 이 집단이 근친혼을 통해 구성원을 늘렸다고 기록합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이는 심각한 유전적 문제를 야기했을 것입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외부인 없이 가족 구성원만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위험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의 진위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일부는 이것이 과장된 전설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부분적 사실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당시 사회가 이 이야기를 통해 비정상성에 대한 공포를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집단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4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친 확장을 의미합니다. 동굴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생활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회 조직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식량을 조달하고 생존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역사 문헌은 이들이 여행자들을 습격하여 소지품을 탈취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약탈 행위가 25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은 당시 법 집행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전환점은 한 여행자가 습격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생존자의 증언은 처음으로 일련의 실종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지방 당국은 비로소 조직적인 수색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왕실까지 이 사건이 보고되었고 대규모 수색대가 편성되었다고 기록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점에서 사건이 개인적 범죄에서 국가적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합니다. 400명 규모의 수색대와 추적견들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수색대는 마침내 해안 절벽의 은밀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내부에서 발견된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졌지만 그 묘사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많은 학자들이 과장을 의심합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기록자들이 사건의 끔찍함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을 극대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동굴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탈취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복, 무기, 금은 장신구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48명의 집단 구성원들은 체포되어 에든버러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법률 체계에서 이들은 정식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16세기 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적법 절차의 부재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이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극단적 처벌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법치주의와 인권 개념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대조점이 됩니다. 사건은 공식 기록으로 남겨져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사회적 타자를 악마화하는 담론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탈식민주의 연구자들은 집시와 여행자 공동체에 대한 편견이 이런 극단적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합니다. 스코틀랜드 박물관 학자들은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기 맥피 같은 여행자 공동체 작가는 역사를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합니다. 그녀는 처형된 제임스 맥퍼슨의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 관점에서 다시 썼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역사가 단일한 진실이 아니라 다층적 서사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읽고 침묵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